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절삭류 부분을 보겠습니다. 절삭류, 절삭제 부분을 보죠. 절삭 가공을 하면서 절삭류를 공급을 해줍니다. 절삭류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그 세 가지 효과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효과. 냉각작용, 윤활작용, 세척작용 세 가지 작용을 절삭류의 3대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삭류의 3대 작용. 절삭류의 3대 작용. 그래서 윤활작용 그리고 냉각작용. 세척작용에서 이렇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절삭류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생각해주면 뭐 거의 대부분 다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삭류와 관련해서는 절삭류의 구비조건, 절삭류의 구비조건에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절삭류의 구비조건. 그리고 절삭류의 교재는 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절삭류의 성질, 특성, 절삭류의 성질, 특성과 관련해서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비조건이라든가 절삭류의 특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요 세 가지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윤활작용, 냉각작용, 세척작용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윤활작용과 냉각작용 요게 중요하죠. 세척작용이야 뭐 이건 청소 개념이니까 뭐 어떤 목적을 우선으로 한 절삭류냐에 따라 관계없이 세척은 가능하다. 단 이제 마찰 계수는 적어야죠. 세척을 한다는 얘기는 칩이 세 조각이 외부로 빠져나온다, 이동한다. 윤활유가 흘러나오면서 절삭류를 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절삭류의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절삭류 유동성이 좋으려면 마찰 저항이 적어야죠. 그런 상태여야 세척이 더 잘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절삭류의 종류와 관련해서 또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지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절삭제의 절삭류의 사용 목적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 구비 조건을 보게 되면 냉각성, 윤활성,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냉각성, 윤활성,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 다 뭐야? 냉각, 윤활, 세척작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발화점과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절삭류는 대부분이 절삭류 속에는 이제 석유의 그 휘발성을 갖고 있는 이런 그 물질이다 보니까 외부에 노출이 됐을 때, 특히 또 뭐예요? 가공을 하다 보면은 절삭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셋 조각이 튕겨져 나오는데, 그 셋 조각이 온도가 굉장히 높죠. 시뻘건 셋 조각들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셋 조각들이 밖으로 튀쳐 나오면서 공기 중에 이제 식겠죠. 공기 중에 식어서 이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절삭류 속에 시뻘건, 가열된 이런 시뻘건 셋 조각이 절삭류 속에 쏙 빠졌을 때 화재가 발생해. 불이 붙어서 이건 뭐야? 인화점이 낮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인화점이 낮으면. 그리고 가공 부위에 절삭류를 뿌려준단 말이죠. 가공 부위에 절삭류를 뿌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착화점이 낮으면, 발화점이 낮으면 그 온도에 의해서, 가열 온도에 의해서 가공 온도, 절삭 가공되는 그 절삭 온도 하에서 발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역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절삭류에 불이 붙어갖고 쫙 타고 올라오는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화점이라든가 인화점 등이 높아야 되겠고요. 마찰 계수가 적어야 유동성이 좋겠죠. 유동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막, 액막이죠. 젖상류의 유막, 액막은 내압력이 견뎌야 된다. 높은 내압력이 견뎌야 된다. 즉 뭐야? 완전 윤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액막이 깨지면, 유막, 액막이 깨지면 젖삭 공구와 공작물, 일감과의 그 사이에 액막이 깨지면은 불완전 윤활이 일어나게 되고 윤활이 불량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공구에 마모 현상이 증가하게 되고 공작물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지면서 가공 부위의 온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젖상류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그 얘기죠. 이렇게 젖상류의 구비 조건. 그래서 젖상류 구비 조건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이런 이제 3대 작용하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젖상류의 성질, 특성을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젖상류의 종류를 보죠. 젖상류의 종류. 젖상류의 종류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일단 볼 수 있어요. 불수용성 젖상류가 있고요. 수용성 젖상류가 있습니다. 수용성 젖상류. 수용성 젖상류는 유아유가 대표적인 수용성 젖상류의 그 종류인데 물을 타서 사용하는 젖상류죠. 불수용성 젖상류는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젖상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용성 젖상류는 특징이 뭐냐면 냉각 효과가 높아. 냉각 효과가 커요. 불수용성 젖상류는 냉각 효과보다는 윤활 효과가 크죠. 이렇게 불수용성 젖상류는 윤활성이 좋습니다. 수용성 젖상류는 냉각성이 좋아요. 그래서 냉각 작용이 우선이다 그러면 수용성 젖상류를 사용하는 거고 윤활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깨끗한 가공 표면을 얻고자 한다. 깨끗한 가공 표면. 깨끗한 가공 표면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수용성 젖상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수용성 젖상류와 불수용성 젖상류의 그 종류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가볍게 좀 보고 가도록 합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면 돼요. 네. 수용성 젖상류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작 기계에 적당한 젖상류죠. 뭐 선반이라든가 밀링, 드릴링 머신, 연삭 작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젖상류가 대부분 수용성 젖상류입니다. 예? 고속 젖상 및 연삭 작업 등에 적당한 젖상류이고요. 그 종류로는 에멀션류, 그다음에 솔루블형, 솔류, 불이죠, 불. 불이 아니라 안 돼요. 솔류, 불형. 그 다음에 솔루션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멀션류는 보통 얘기하는 이제 유아유야. 에멀션류가 유아유입니다. 강류에 비눗물을 혼합시켜서 약 20대 1로 20대 1 또는 20분의 1 또는 20대 1로 해서 섞어놓은 유아유, 우윳빛의 유아유가 에멀션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에멀션유를 사용하죠. 기초 공학 실습을 해본 사람은 선반이나 밀링 같은 실습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그 기억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가공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쉽게 에멀션유 사용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 보면은 먼저 그 선반이나 밀링 머신에 젖상류를 공급해요. 이게 이제 수용성 젖상류니까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대기 중에 그냥 노출이 돼 있으면 굳어버려, 그죠? 굳어버려. 그러니까 물을 부어갖고 휘져서 사용을 해. 그게 이제 에멀션유, 우윳빛의 그 에멀션유입니다. 그래서 젖상류를 공급을 하고 이렇게 가공을 하는 이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봤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습장에 늦게 갔거나, 아니면 뭐 담당 그 선생님들이 일찍 다 해놓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겁니다. 솔루블형은 고속도 작업 또는 연삭 작업, 솔루션형은 연삭 작업 참고하시고요. 수용성 절삭류 하면 냉각 적용을 우선으로 한 고속 절삭, 연삭 작업에 적당한 이런 절삭류다. 대표적인 건 에멀션류, 유화유, 유화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불수용성형 절삭류에는요, 불수용성 절삭류 쪽에는 뭐 강물성류 또는 뭐 그 동물성류, 식물성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동물성류, 식물성류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에서 식물성류가 윤활 효과는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강물성류보다는 동물성류, 동물성류보다는 식물성류가 윤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강물성류를 보게 되면 점성이 낮고 경절삭용에 적당합니다. 석유나 기계유 또는 석유에 기계유로 혼합한 그런 윤활유들이 강물성류 윤활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성이 낮고 경절삭용에 적당하다. 중절삭용에 사용하게 되면 불완전 윤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석유라든가 기계유, 이렇게. 석유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스테인리스 강이라든가 니켈 강, 스테인리스 강, 단조강 등 절삭에도 사용하고요. 나사깎기, 브로칭 머신, 깊은 구멍 뚫기, 자동 선반 등에는 이 강물성류, 석유를 사용합니다. 기계유는 브로칭, 태핑, 브로칭 이런 이제 가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진류, 동물성류와 식물성류, 어유가 있어요. 동물성류, 돼지기름 이런 거, 돈류, 돼지기름 이런 거죠. 저속절삭, 다진질 가공 등에 사용이 되고요. 식물성류는 점성이 높고 중절삭용, 윤활성이 아주 좋습니다. 냉각작용은 불량하고요. 구성인선 발생을 감소시키는 특징도 있고, 나사깎기, 기어가공, 다듬질 절삭, 저속절삭에 식물성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혼합류, 극압류 등도 있는데, 이 불수용성 절삭류에서는요, 식물성류하고요, 식물성류하고 요 강물성류, 식물성류 두 가지 부분은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가 이제 절삭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작기계의 절삭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이 절삭류 부분까지라고 보면은 되는데, 가공 시 절삭 속도에 변화를 준단 말이죠. 변화를 줘. 즉, 그 공작기계에 속도 변환을 시키는 장치가 들어가 있겠죠. 주축대에 보면 선반으로 따지자면 주축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작기의 속도 변환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공수비라고 해서요. 공수비, 일명 이제 공비라고 표현합니다. 공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산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 드물게. 공작기계 속도 변환 시 공비를 구하라. 공비 파이는 n-1 제곱근에 n-1 제곱근에 n 미니멈분의 n 맥시멈으로 해서 공비를 구합니다. n은 스몰 n은 단수로 표현이 돼.
이렇게. n 미니멈은 최소 회전수죠. 최소 회전수 RPM. n 맥시멈은 최대 회전수. 최대 회전수 RPM 분당 회전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1 제곱근 n-1 제곱근분의 n 미니멈분의 n 맥시멈. 이게 이제 공비수열 구하는 표현으로부터 나온 공식인데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 설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계설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죠. 물론 다른 내용에 비해서 높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높진 않지만 이렇게 10문제 출제하는 종목이랑 20문제 출제하는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참고로 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공수비, 공비 구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단차라고 하는 게 있죠. 단차라고 하는 게 있어서 축에 회전 운동을 하는 축에 단차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매달려 있어요. 크기가 다른 이런. 여기에 뭐 벨트가 걸린다 그러면 벨트들이 이렇게 옮겨 타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 속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속도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단차에서 뭐 공비 구하고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 이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수 뭐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n은 스몰 n은 단수고 최소 회전수와 최대 회전수 관계로부터 공비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삭 이론 부분 우리 교재로 따지자면 이제 4장의 1절 부분이죠. 4장의 1절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2절이 NC 가공입니다. 2절이 NC 가공이니까 NC 가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정리를 해서 1절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좀 붙이지 않고 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수고했습니다.